저희 언론사상 최초로 손바닥 하나로 개척한 뉴스입니다. 이 현역 정치인들이 기자가 돼서 특종으로 승부하는 정신차려 뉴스. 오늘도 신지호, 정청래 두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두 분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범여권 대표 기자 신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신지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선거철이 되니까 네. 인사 각도가 달라졌어. 아유, 너무 예의 바르십니다. 깜짝 놀랐네. 너무 빵긋 웃으시네요. 좋습니다. 이번엔 범야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 저도 저래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세배 수준이야. 네. 아이고, 우리 저 형님 기자들 두 분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 정치 뉴스 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공천 얘기인데 두 분도 지금 원서 접수하셨죠? 됐습니다. 예, 합격자 발표 기다리는 심정일 텐데 먼저 신 기자한테 여쭤볼게요. 네. 평균 경쟁률이 한 4.4대 1 정도 된다는데 네. 잠이 오세요? 잘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안 올 때는요. 그냥 잠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이고 무르나마나한 질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청래 기자. 네네. 마포구리 1등이에요. 경쟁률 최고인데 이야. 떨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호 기자. 네. 네, 지금까지 많이 참았는데요. 네. 아니, 정신차려 뉴스면 신정 뉴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제 구정 지났으니까 이제 좀 바꿀까요? 아니, 정신차려면 나부터 불러야지. 아, 굉장히 자, 예민하시네요. 상당히 예민한데요. 네. 제가 아까 마포 명단 놓고 씌워봤거든요. 네, 몇 분이에요? 봤더니 8대 1이더라고요. 와. 큰일 났어요. 7명을 제껴야 되네, 일단 당내에서. 아,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디도스 효과. 그저 믿는 거는 디도스 하나밖에 없어 지금. 야, 그거. 아니냐. 네. 이 싸움인데 정청래 아닌 분들 7분이 또 경쟁을 해요. 자체 경쟁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7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하고 또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선의의 경쟁 잘 펼쳐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공천 얘기 먼저 신 기자님 일단 여쭤볼게요. 어제 새누리당에 보면은 고령, 다선 이런 중진 의원들 39명 중에 30명 이상인 것 같은데 대부분 공천 신청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물갈이, 인적 쇄신 물 건너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대 총선 때 네. 탄핵 역풍이 불었을 때는 무려 28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12분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지금 우리 이상호 앵커 말씀하신 대로 3선 이상 중진 의원 39명 중에 30분이 하셔가지고 네. 이제 용퇴 자발적 결단에 의한 용퇴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당 지도부가 오히려 중진 의원들 불출마를 막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저도 그렇다면 엊그저께부터 네. 그런 얘기가 들려서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네, 그랬더니요. 사실 무근인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스스로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당 중진들의 용퇴를 사실상 압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오히려 공천 신청한 30분의 중진 의원들께서 뭔가 만들어낸 그런 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네, 자가 발전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 낙동강 전투 네. 예상이 되는데 낙동강 벨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일단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문성근 이렇게 투톱을 위주로 해서 라인 형성이 되는데 새누리당은 아직 라인업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라인업이 안 정해졌고요. 지금 부산 의원들 사이에서는 야, 이 부산 우야꼬 하고 다들 지금 네. 다들 죽을 맛이랍니다, 현재. 네. 지금 현역 하위의 경우 25%를 공천 배제한다. 요것만 네. 이제 강제적인 룰이 남아 있거든요. 네. 자발적인 거는 물 건너 갔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내홍이 쌓여서 결국은 정면 충돌로 이제 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 지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이냐 아니면 주관적 판단에 의한 그런 공천이 되는가에 따라서 네. 현역 의원들이 이제 탈락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승복이 되겠느냐 하는 게 새누리당
그 공천 과정의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도 공천 신청했더라고요. 네, 그 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뭐 좀 말도 많고 좀 이제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당이 허락해 줄까요? 그 신은경 전 KBS 앵커가 또 비공개로 공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신은경 앵커가요? 네, 그래서 그 공개된 것은 공개 신청을 한 사람만 언론지상에 공개됐기 때문에 네. 그 단수 공천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비공개 그 신청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할 바인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비토를 놨던 김종인, 이상돈 네네. 두 분이 공천심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필 명예고문이 탈당했다고 보도가 났던데 저는 김종필 고문이 새누리당인 거 이번에 보도 보고 처음 알았어요. 네. 그 정도인데 유 박사님, 아니, 유 박사님이 네. 모르시면 일반 국민들이 다 진짜 모르는다는 얘기인데. 영향이 네. 과연 있을까요? 예, 근데 유 박사님 저 탈당했다가 아니고요. 완료형이 아니고 탈당하겠다 이렇게 의사 통보를 했답니다. 미래형. 아, 예고편이군요, 예고편. 그 지푸라기라도 하나 더 잡아야 되니까요. 너무 그렇게 그냥 확정적으로 말씀 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김종필 그 전 자민련 총재께서 지난 그 17대 대선 과정에서 합류를 하셨어요. 예. 합류를 했는데 사실 좀 당에서 그간에 좀 대접을 잘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SNS에서 까다로운데 이게 괜찮은 질문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두 분께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 지금 정청래 여기 정청래 의원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삐지신 돼요. 거 아니죠 지금? 네. 아니 지금 신지호 기자 순서인데 왜 저를 불러요? 아니, 아, 상당히 예민하세요. 자, 그러니까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번에 만약에 공천을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공천을 두 분 다 못 받는다. 먼저 신지우 기자. 네. 여권 담당 계속 하실래요? 여권 담당 기자 계속 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시켜주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청래 기자는 아 저는 공천 받고 계속 하겠습니다. 아, 역시. 야, 역시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아, 의지가 야, 대단하세요. 용어 쌍박, 네. 용어 쌍박. 잠깐 신지호 기자 마지막 네. 질문 하나. 네. 네. 그 며칠 전 이런 질문 하기는 참 저도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네.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신문에 여론조사 결과 한 거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신지호 기자가 그 동네에서 1등이 아닌 걸로 좀 네. 안 좋게 나왔던데 네. 심정이 어때요? 우리 현재 인재근 사모님이 저 여사께서 더 높이 나오셨죠? 예, 높게 나왔고요. 현재 저희 지역의 그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아직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다만 이제 당 지지도의 차이보다는 후보 지지도의 차이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법야권 정청래 기자님. 네, 법야권 대표 기자 최장수 기록갱신을 하고 있는 특종 전문 정청래 기자. 자, 오늘 뭐 특종이 있기를 제가 희망을 해봅니다. 이제 법야권의 그 한명숙 대표님 어제 취임 한 달 맞으셔서 나름대로 센 기자회견 하셨어요.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아 지금 뭐 SNS나 인터넷 언론이 뜨겁습니다. 네. 어제 대미를 장식한 것은 조수석 발언입니다. 아, 예, 예. 지금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네. 책임이 없다. 어허. 이렇게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는데 한명숙 대표께서 통쾌한 일침을 놓으셨죠. 뭐라고 하셨죠? 음주운전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난폭운전하고 있는데 조수석에 앉았으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발언이 촌철살인 기절광풍 해안을 가진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아주 지금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박 정권의 이런 부정부패, 비리, 그리고 민주주의 파탄, 남북경제 파탄, 민생의 파탄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왼쪽 어깨에도 짐이 있다. 이런 발언으로 한명숙 대표께서 야당 대표다운 아주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하튼 그 조수석 발언은 뭐 인기가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전반적인 평가, 뭐 조국 교수나 강금실 전 장관 같은 분이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이미 민주당이 권력을 잡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또는 무능하다. 심지어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청래 기자가 보실 때는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저는 일면에 디테일을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네. 대략 맞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음흠. 특히 조용한 대법관의 그 부결 사태, 네. 이거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 FTA에 대해서 실제로 예를 들면 공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 음흠.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유야무야되고 네.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대목은 한나라당은 36개 총선 승리 가능 지역에 대해서 비례대표 출마를 금지시켰거든요. 네네.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는 비례대표들에 대한 통제가 지금 전혀 없고 수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좀 어려운 지역에 출마하는 그런 분들이 없고 꽃방석 지역구에만 지금 찾아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한나라당 공천 전략에 좀 밀리지 않았나 네. 좀 아픈 대목입니다. 네, 그 방금 한미 FTA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한 대표 같은 경우 한명숙 대표님 같은 경우 국무총리 시절에 FTA를 옹호하셨고 또 반대 시위대에서 민형사 처벌하겠다는 언급도 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못 나가시는 거 아닌가? 혹시 이게 부메랑이 될까봐? 한명숙 대표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실제로 김종훈 협상 대표가 1차 타결을 하고 왔을 때 네. 당시 홍재영 협상단 대표 그리고 송영길 인천시장 등이 아주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때 제가 특위위원이었는데 저 혼자 얼굴을 붉히면서 아니 밥도 못 먹고 지금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집에 못 들어간 것만 대수냐? 자, 잠깐만요. 오늘 깔때기니까 일단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저 야권연대 그거 마저 좀 여쭤볼게요. 야권연대를 하시겠다고 네. 우리 한 대표님께서 이제 취임사에서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 이후에 별 진전이 없다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네.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예. 통합진보당 쪽에서도 아주 좀 화가 난 것 같고. 그렇죠. 노회찬 근데 이런- 대변인도 뭐 강력하게 규탄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네. 야권 연대 부분은 고도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때로는 비공개로도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지금 공개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가서 이것이 득이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고 야권 연대에 대해서 너무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은 진정한 열매를 맺기에는 조금은 좀 자제해야 될 측면도 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에서 야권 연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것처럼 약간 좀 오버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민주통합당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통합대표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뭐 김두관 경남도지사 입당을 오늘 하셨죠. 오늘 했죠.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도 다음 주에 입당하신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박원순 변호사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야권 연대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인데 네네. 통합진보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야권 연대가 지지부진하다. 뭐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들어가시는 게 좀 섭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진보신당에서 논평을 냈는데 네. 김두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철새 정치인, 얌체 정치인 이렇게까지 좀 논평을 냈어요. 세게 내셨네. 그래서 좀 과도한 논평이지 않는가. 그리고 야권 연대로 당선돼서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철새처럼 입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평을 좀 냈어요. 네. 이것은 전체적인 야권 연대 차원에서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도 뭐 쓸만한 특종이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다음 주 좀 분발해 주시고요. 네. 뭐 저 SNS 뭐 올랐네요. 네. 지금 머리 크고 목소리 카랑카랑한 정 기자, 신 기자, 네, 꼭 공천 받길. 그래서 기자 길게 하길 바란다는 글 올려주셨습니다. 예. 네. 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저 두 기자가 네. 조만간에 만약에 공천 받으면은 네. 그거 그날 아마 특종이라고 아마 보도할 거예요. 네. 특종이라고 예. 스스로의 입으로. 네. 예.